안녕하십니까. 주제에서 나오는 임덕입니다. 어제 파트너님이랑 콜드 가기 전에 카페에서 2시간 반 동안 보상 플랜 PPT 용어 전면 수정해버렸어요. 아주 쉽게 또 간단하게 넣어가지고 PPT 잘 만든다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PPT를 언제든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사진 많이 찍으세요. 네. PPT 좀 부탁드리겠어요? 어제 이제 콜드를 가면서 참 그 주변의 이 상점들의 상권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사업 강의 첫 번째 질문은 이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오늘 사업 설명 처음 시작은요,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2017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았어요. 참 한 해가 빨리 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한 살을 더 늙었어요. 더 늙어지셨네요. 이제 단정한 다르게 스키도 못 하러 가실 것 같고, 나이트도 못 가실 것 같고, 요즘은 연령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안녕하셨는지요? 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연구원한테 한번 답해주세요. 솔직하게 지난 한 해 안녕하셨나요? 어떤 부분이? 지난 한 해 안녕하셨나요? 어떤 부분이? 예뻐졌어요. 이 유사나 이 현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희망적인 멜로디 같은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런데 사실 이 밖에, 그리고 우리도 유사를 만나기 전에는 사실 올 한해 안녕하셨냐고 물어보면 안녕하셨더라고 대답하실 분이 몇이나 계실까?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안녕한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네, 아직 유산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PPT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명랑하고 밝고 또 상쾌하고 아주 희망차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힘이 될 만한 말이니까요.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여보 미안해 또 있어. 웃기죠? 굉장히 웃긴 이야기죠.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의 어떤 철수 영희 이야기 같기도 해요. 어제 상점들을 많이 돌아다 보니까 그리고 연말 되면 특히나 점포 정리가 굉장히 많이 해요. 어디든. 그래서 저도 어제 마트에 콜드 갈 때도 보니까 점포 정리한다고 막 내놓더라고요. 이게 과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만이 이런 이야기일까? 혹은 아니면 월급쟁이들도 이런 이야기가 와닿을까?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용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와닿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누구나 다 이 이야기가 오픈 현실로 와닿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남편은 전화가 와서 여보 미안해 또 망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을까요? 혹시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그런 얘기를 해보시지 않았나요? 네. 네, 충분히 웃으시는 얼굴들이 많은 것을 박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만 될까? 혹은 아니면 뭐 철수와 영희, 옆집 철수와 영희 얘기만 될까? 그랬는데 정말 무서운 건 이제 잘 나간다는 사람들도 잘 나간다는 기업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선진국가입니다. 선진국은 말 그대로 쉽게 잘 사는 나라죠. 잘 사는 나라에 있는 유명 백화점이에요. 이 Sears, 맥시, 제이시페니 뭐 이런 모든 이 4개의 브랜드, 특히 이 4개의 로고의 브랜드는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형 백화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정도가 되는 그런 급수의 백화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백화점들이 잇따라 파산을 신청합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백화점 가서 취미로 혹은 여가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쇼핑을 해요. 누구도 그 백화점 건물을 보고 이 백화점은 망할 거다, 파산할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유명 백화점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는 거죠. 비단 우리 개개인의 얘기와 철수와 영희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잘 나가는 사람들도 파산을 하니까. 그 이유가 뭐니 봤더니요. 어떠한 일개 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개 기업 때문에. 혹시 아마존닷컴이라는 기업을 아시나요? 많은 이들이 이제는 아마존닷컴을 알고 아마존닷컴은 1994년에 시애틀에서 작은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회사예요. 그러나 이 일개 회사의 어떤 유통의 흐름의 선택과 변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회사들이 다 파산 신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존이 도대체 어떤 행위를 했길래 아마존이 통해 어떤 선택을 했길래 도대체 유명한 대형 백화점들이 다 문을 닫을까요? 아마존은요. 아마존의 유통구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상 우리가 필요한 어떤 물품이나 생필품들을 또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마트나 시장에서 같은 데서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존은 조금 더 혁신적인 유통구조로 변환했어요. 바로 뭐냐면 아마존에서 생산된 혹은 아마존에서 유통하는 모든 제품이 우리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오는 그런 직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유통의 흐름이면서 유통의 엄청난 변화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흐름에 물을 타지 않은 사람들은 파산 신고를 하고 있고 망해가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아마존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자, 재래식 유통구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생산자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를 거쳐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 물류비, 창고비, 운송비 등이 모두 다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겠죠. 해서 생산자로부터 나온 500원의 제품이 소비자를 갈 때는 한 1,500원 정도, 1,800원 정도의 마진이 붙게 되는 거죠. 모두 다 소비자가 부담하겠어요. 그런데 20세기에서는 조금 더 변했습니다. 생산자에서 대형 백화점 혹은 마트, 소비자가 이곳에 가서 사겠죠. 물론 재래식 유통보다는 조금 간소화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현실은 아직 요 단계에서 조금 더 간 단계,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어떠한 유통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유산하나 갖고 있는 이 구조는 어떠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산화에 대해서 비전을 보고 또 이 유산화를 가지고 갈까요? 21세기의 신유통 구조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른 말로 하면요, 현명한 소비자들이 이미 돈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상 사용하는 샴푸, 내가 늘상 사용하는 린스, 내가 늘상 사용하는 바디케어, 내가 늘상 사용하는 스킨케어, 그리고 내가 건강하려고 먹는 과일, 야채, 뭐 인삼, 한약, 원래 내가 소비했던 부분을 통해서 현명한 소비자들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단지 유통의 흐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혹은 우리 옆집 철수 형이 우리보다 다단계하지 말라, 피라미드 하자, 어여 나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현명한 소비자입니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가 원래 소비하던 부분을 그냥 돈 주고 소비만 하시겠어요? 아니면 혜택을 보시겠어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시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생산자로부터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를 다이렉트로 가요. 그러나 소비자는요, 먹고 좋은 건 정보를 전달하게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그동안 맛집이 있으면 철수와 여기한테 맛집 가라는 건 늘상이에요. 어느 카페에 케이크 맛있다면 그 카페로 케이크와 커피를 먹으러 가요. 왜 그러시죠? 맛있으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맛있는 과일을 먹었어요. 그 과일 가게 과일이 가장 맛있어. 그럼 그 가게를 소개해줘. 왜 그러시죠? 과일 맛있으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써보고 좋으니까 소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증된 정보가 있다면 더욱이 좋겠죠. 해서 나는 이런 좋은 정보들을 내 지인들에게 정보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인들도 생산자로부터 직거래를 통해서 제품을 섭취할 수 있고 만나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지인들 역시도 맛집을 전달하겠죠. 그랬을 때 나한테 혜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유통구조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다이렉트로 간다. 이건 사전적 용어입니다. 근데 조금 더 풀어보면 생산자로부터 제품을 써봅니다. 써보고 이 제품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입증된 공신력 있는 자료가 있으면 더욱이나 좋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좋은 정보들과 써보고 좋은 맛집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했을 때 내가 혜택을 보는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조금 더 세분화해 볼까요? 생산자에게 만든 제품을 내가 써봅니다. 처음에는 소비자 역할이었지만 소비자임과 동시에 나는 뭐가 되냐면 소개자가 돼요. 써보고 좋은 맛집을 전달하는 소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품이 전달되기 됩니다. 그랬을 때 나는 혜택을 받아요. 자, 과연 내가 어떤 혜택을 받냐? 재래식 유통구조에 있었던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혜택으로 온다는 거죠. 내가 전달했고 내가 광고했고 내가 어떠한 회사를 전달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저한테 이렇게 혜택을 줘요. 아주 현명한 유통구조. 그리고 머리에 뇌가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유통구조.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들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내 탓이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내 탓이 되는 거겠죠. 자, 철수와 영희만 할까요? 아니면 현민이만 할까요? 태안이만 할까요?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의 투자는 내가 최고의 투자이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나는 직접 구매 사업에 전념했을 것이다. 시작. 내가 만약 소프트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다. 와, 이런 쭈그런 할아버지들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 이러실 건가요? 슈룹이나 계산하지 셀라피코 쓰고 그 사람들 이 사람 전달해줘야겠네 이런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자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부자입니다. 말 그대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을 잘 번다는 건 전문가인 거고 또 미래적으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시적인 시점이 있다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랍니다. 그런데 철수가 하지 말라고, 여기가 힘들다고 나오실 건가요?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전문가들이 하겠다면 저는 좀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누가 부자가 되고 있습니까? 왜죠? 왜 사장이 부자가 되죠? 사장은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입니다. 혹은 예를 들어 가령 여러분들이 일반 어떤 개인 사업을 하는 일반 사업자라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그런 것들이 되겠죠. 부자는요, 이미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산 있으신가요? 유산 있으신가요? 받은 유산? 우산인데요? 아, 유산아요? 유산. 우산인데 우산.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현미씨는 유산이 뭐지? 유산 있으세요? 유산 없으시면 네트워크 마케팅 하세요. 이렇게 리크루팅 하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가 늘상 있었던 우리 현실을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말단 사업, 대리과장, 차장부장, 사장. 무슨 모양입니까? 이 피라미드 맞나요? 네. 어떤 무지한 사람은 삼각형.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업무 정도는요, 누가 제일 많아요? 말단사업. 네. 사장의 업무가 많은 회사 혹시 있나요? 혹시 그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계신가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말단 사업부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불만을 가진 적이 없으시죠? 내게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겠죠. 자, 대리과장까지 갔어요. 차장 부장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플래카드 달리죠. 아, 네. 그리고 사장 되면 동네 잔치합니다. 업무 정도는 말단 사원이 가장 많아요. 그런다? 소득 정도. 당연히 사장이 많겠죠. 왜냐하면 사장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은 소유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매일 10시간 이상 열심히 일하지만 단순히 생계를 유지할 뿐이고 당신이 일하여 발생한 돈은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래도 좋다고 7시 반만 되면 세수하고 나가서 집안 좀 가서 고맙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이러고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삶의 여유를 지킬 그런 여유조차 없을 시간에 누군가는 불을 지출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살았던 그런 현실이 아닌 거죠. 또한 제가 살았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물론 유사를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쪽에 있겠지만 자산과 인세와 권리 수입을 통한 길을 걷고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았던 생활은 이쪽이었어요. 노동과 시간과 나의 노동이 수입과 연관된 삶. 자영업, 회사 직원,
뭐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게 바로 Y 유산할 건데 좀 물어보고 싶어요. 현민 리더님은 유산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게 좋아서요. 또 유산을 선택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제 삶의 여유를 느끼고 보통 이러한 거,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자유, 뭐 건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 원하는 거 딱 3개만 뽑아보세요. 딱 3개만. 3개는 너무 적죠? 너무 적어요. 그럼 5개까지. 혹시 이 중에 내가 뽑은 5개가 내가 지금 현금박치기로 바로 가져올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벤츠를 타. 근데 할부로 끊고 다녀. 그건 아니에요. 벤츠를 타. 뒷 남바에 호가 있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 내 게 아니죠. 진짜 현금박치기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분 얼마나 되죠? 퍼스트 클래스 타고 싶으신가요? 비즈니스 클래스는 의자가 얼마나 푹신한지 알고 싶으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라도 갖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언가 기회가 필요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갖고 싶은 것들을 바라만 보고 생기길 원하는 건 망상이지만 그걸 실제로 현실이 되면 그건 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돈과 시간적인 자유와 건강이 굉장히 간절하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스토리를 잘 아시겠지만 저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결혼도 했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어요. 사실 저는 유산을 돈 때문에 했어요. 돈이 너무 절실하죠. 그리고 인세 수입, 권리 수입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또 좋은 보상 플랜을 갖고 있는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유산을 선택합니다. 보상과 제품 모두가 1위인 회사를 찾았어요. 그게 바로 유산화 회사였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기회가 있어서 유산화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간단하게 잡은 유산화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유산화는 어떠한 회사일까요? 유산화의 유는 그리스어로 진정한을 뜻하고 산화를 라틴어로 건강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산화의 뜻은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동시에 조금 더 나가면 진정한 건강을 나누면 진정한 부도 여러분들에게 올 거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회사의 꿈은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유산화를 먹고 있는데도 가끔씩 이따가 똥이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따가 감기 걸릴 때도 있지만 그건 과정일 뿐. 유산화를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어요. 저도 저희 친구 아이가 자꾸 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약 먹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병원을 안 간다고 요물질 문자를 받았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아마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재구매 의향이 있고요. 그건 더 좋은 가치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진정한 재구매가 돼야지 돈이 되기 때문이죠. 1992년 마리네치 박사는 세포 건강 분야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요. 수준 높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한 우수한 뉴트리션을 만듦으로써 뉴트리션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어요. 유산화 이렇게 끊임없이 철저한 연구를 하는 이유는 최상의 방법으로 최상의 뉴트리션을 통해서 건강을 최적화하기 위함입니다. 해서 이러한 인증들과 또한 미국과 캐나다 보건복지부를 통한 유산화 제품이 1위라는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입증하기까지 유산의 엄청난 노력은 연구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산의 제품을 보면 뭐가 있죠? 유산의 제품에 어떤 도장이 있어요? 마리네치 박사의 도장이 있어요. 이 도장은 유산의 제품을 보증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에요. 그런데 더 많은 보증을 원하신다면 실제로 유산의 제품을 신뢰하고 먹고 있는 약 3천여 명의 엘리트 및 프로 선수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산의 제품을 신뢰하는 것이죠. 최고의 선수가 최고의 제품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유산화 회사 자체적으로는요, 안정적인 성장을 토대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들어갔고 지금 계속해서 유산화의 주식이 인정받고 있어요.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 혹은 좀 주식, 뭐 부동산 이런 데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욕 증권거래소의 유산화를 무조건 알아보고요. 그럼 100이면 100 효과적인 전달이 될 수 있더라고요.
아까 전에 또 보셨다시피 워렌 버핏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투자가요.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투자인 전문가를 워렌 버핏에게 미국 포브스지에서 당신이 선택할 때 볼 때 미국에서 가장 목론할 것 같은 회사 5개를 추려주세요 했을 때 유산화의 수가 유일하게 웰빙 분야 회사에 유일하게 유산화의 회사가 선택이 되었어요. 철수와 영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워렌 버핏이 말하는 유산화입니다. 이러한 회사들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워렌 버핏하고 다니도 되겠죠. 또한 전 세계 20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2018년 내년을 기준으로 유럽 4개국에 진출함으로써 여러분들은 24개국에서 정말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행해 볼 수도 있으세요. 이러한 유산화의 발전은요, 500여 회 이상이 넘는 수상 이력을 통해서 유산화의 끊임없는 용과 유산화의 끊임없는 노력이 입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통해서 유산화 회사를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유산화에 가지고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샴푸, 린스, 바디케어, 스킨케어, 건강관리를 누구나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이 유산화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하고 먹고 좋은 것, 그리고 정확한 정보들을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이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유산화가 선도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유산화는 과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제가 만들었던 PPT입니다. 굉장히 센세이션한,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돈을 좀 준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원래 영화도 기대하고 보면 재미없어요. 자, 유산화 보상 플랜의 특징 6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주정산 주지급입니다. 두 번째는 바이너리, 점수가 적은 쪽에 20%를 우리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자녀 실적 2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복 매출, 다섯 번째는 추가 빌센터, 여섯 번째는 여러 가지 보너스와 인센티브 혜택. 이것이 유산화 보상 플랜의 다입니다. 이것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산화 보상 플랜의 특징은 주정산 주지급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시까지 나를 기준으로 내 밑에 뜬 모든 점수가 다음 주 금요일날 커미션을 지급합니다. 박수 한번! 너무 이거 제가 어제 이거 하나 만들고 저희 파트너 했다거든요. 이거 좀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칭찬받으려고 계속 봐봐. 잘했어. 방석을 깔아주시네요. 또 이렇게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 오전 1시까지 떴던 모든 점수가 다음 주 금요일날 커미션으로 지급되어서 여러분들은 아주 순환이 빠른 그러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액티브하게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정산 주지급. 다음 PPT는 어떨까요? 설레라. 자, 다음 두 번째는 바이너리입니다. 우선 바이너리부터 설명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바이너리는요, 나를 기준으로 보이지 않는 나의 온라인 가게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에 두 개의 그룹을 깊게 양성하는 플랜입니다. 그랬을 때 내 좌측과 우측에 좌측 그룹에서 2000포인트, 우측 그룹에서 1000포인트가 떴다고 쳤을 때 좌우 점수 중 점수가 적은 쪽에 20%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시로 보면 점수가 적은 1000점의 20%를 미국 달러 200불로 지급받고요. 그거 우리나라 돈 1150원으로 환산하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주급으로 받아가는 돈은 23만 원이 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좌측과 우측 점수 중에 점수가 적은데 20%를 수당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 실적 2월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좌측과 우측의 두 개의 그룹을 깊게 양성하는 바이너리 방식의 특징은 좌측과 우측의 점수가 항상 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은 신도 맞추기 어렵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좌측과 우측의 점수는 항상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앞서 보셨다시피 유산화의 보상 플랜은 좌우측 점수 중에 점수가 적은 쪽에 20%는 수당으로 받고 뺀 나머지 점수는 다음 주로 2월 되는 자녀 실적 2월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굳이 사재기를 하지 않으셔도 안전한 유산화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뭐죠?
보다 보면 풀 줄 아시나요, 다들? 뭐가 나올지 궁금해. 많은 미팅을 했다고 하시는데 중복 매출이죠. 나를 기준으로 내 밑으로 나오는 모든 무한리필에 발생된 점수를 모두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중복 매출입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파트너들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나를 기준으로 내 좌측에 A를 통해서 B, B를 통해서 C, C를 통해서 쭉쭉쭉 100번째 사업자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번 주에 100번째 사업자를 통해서 300포인트가 발생하면 그 점수가 쭉쭉쭉 타고 올라와서 나와 나의 파트너에까지 모두 다 인정됩니다. 또 B라는 사업자가 200포인트를 발생시켰을 때 B를 기준으로 그 위로 뭐든지 그 점수가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A를 기준으로 그 점수가 모두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파트너들과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공신력 있고 공평성 있는 구성 플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내 좌측과 우측에 두 개의 라인이 모두 5,000점, 5,000점이 된다. 왜냐하면 유산화 비즈니스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비즈니스죠? 팀 비즈니스입니다. 아니 억지로 안 찍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어요. 좋은 팀. 억지로 찍으시지 않아도 돼요. 네, 좌측과 우측에 5,000점과 5,000점이 될 때 유산화 용어로는 맥스 아웃이라고 그러고 5,000점에 대한 20%면 우리나라 돈으로 115만 원을 주급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유산화에서는요 5,001점도 그 이상 된 점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억울한 부분일 수 있지만 유산화는 굉장히 현명한 회사입니다. 내가 좌측과 우측에 5,000점이 됐을 때 유산화에서는 나에게 맥스아웃을 달성했다고 칭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가게를 더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가 가게는 하나의 가게당 2개씩 나와요. 하나의 통장당 또 다시 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 2개씩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한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바로 추가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늘상 말하시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은 30여 개 정도,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은 100여 개가 된다 할 정도로 많지만 사실은 한 7개만 돼도 충분히 먹고 삽니다. 7개만 돼도 원스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현명한 제대로 바뀌는 것이 유산화의 추가 비시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보너스 제도와 인센티브 여행은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달성하신다면 언제나 유산화적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은 월급쟁이셨어요. 월급쟁이면 내 통장에 매월 11만 원 딱 월급이 들어와요. 그럼 이런 생각 해보시면 있나요? 아 일은 죽어 빠지게 하는데 왜 월급이 요밖에 안 되지? 그리고 그 월급이 동시에 어디로 가냐면 카드사로 바로 이제 직행을 해요.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 나 돈을 좀 더 벌 수 없을까? 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살았으니까요. 유산화에서 혹시 수입을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만약 유산화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어. 그런데 나는 하나의 통장을 갖고 시작할까? 나는 아니야. 나는 돈 들어오는 통장이 3개에서 시작할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요? 3개죠. 왜죠? 단순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수입을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처음 시작부터 하나가 아닌 3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유산화에는요 2가지 회원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 들어오는 통장을 하나로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돈 들어오는 통장을 3개로 할 것인지 하나의 가게로 할 것인지 3개의 가게로 할 것인지가 되겠죠. 그러나 기준이 조금 다른 거예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의 가게로 시작할 때 우선 하나의 가게를 열려면 유산화 제품마다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가 내가 쓰고 소비하는 나와 나의 가족이 소비한 점수가 쌓이고 켜켜이 쌓여서 200점 이상이 되면 하나의 가게는 줍니다. 그리고 기한도 무한정이에요. 예를 들어 200점 정도의 금액 액심이 약 4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유산화에서 하나 너 유산화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져가려면 가입을 해야 돼. 근데 그 가입비가 500만 원이야. 그 가입비가 400만 원이야. 이러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겠죠? 다 여러분들 집에서 유산화 쓰고 계셨습니다. 가입비 2만 원이면 여러분들이 유산화 주 모든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세계의 대리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계의 대리점은요 400점 이상이 누적이 되면 됩니다. 그러나 세계의 대리점은 기한이 있습니다. 6주라는 기한이 있어요. 6주 이내에 나와 나의 가족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는 게 400점이 쌓이면 여러분들에게 세계의 대리점을 부여합니다.
비용은 약 9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가게를 3개나 하는데 돈 들어오는 통장이 3개인데 그럼 가입비가 예를 들어 한 개는 500이요. 그럼 3개면 1,500이 돼야 되는데 이 유산은 1,000개분이 고기를 먹었나? 가입비가 똑같이 2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뭘 봤냐면 이 회사는 이윤 창출하려고 만든 회사는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낀 게 가입비 2만 원을 통해서 못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사업이라고 치는데 사업을 할 건데 가입비가 2만 원밖에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내가 개설을 하고 내가 유산화에서 돈을 받으려면 어떤 일정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정 자격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제품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뭘로? 유산화 제품으로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혜택을 통해서 사업도 그 제품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개의 통장에서 한 개의 대리점의 돈을 받으려면 기준이 있습니다. 약 100포인트 정도를 한 달에 유지하시면 돼요. 금액으로 치면 20만 원 정도가 돼요. 제가 100포인트 했을 때 이런 제품을 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3개, 그리고 4개, 5개, 그리고 100개, 뭐 30개가 돼도 여러분들은 딱 200포인트, 40만 원 정도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200포인트 정도 되면 지금 제가 요번에 시켰던 제품이 이렇게 돼요. 사실은 모자라요. 저희 아내랑 저랑 좀 싸웁니다. 자꾸 비타민을 많이 먹으려고 이제 제 가입비도 되고 나이도 가져야 되고 축복스러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생식기에 비타민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프라임과 오메가 각종 제품들이 병충은 쌓이지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건강한 제품들이 우리에게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쌓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요. 저와 저의 아내.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야가 되신다면 많이 생식기에 쌓이는 제품을 찾아보시면 유산화가 최고라는 제품을 더 많이 드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좀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의 가격으로 시작했어요. 돈 들어오는 통장이 하나라는 말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산화는 나를 기준에 좌측과 우측의 두 개의 그룹을 깊게 양거든요. 해서 A 파트너의 그룹과 B 파트너의 그룹을 통해서 이번 주에 이러한 점수를 떴어요. 그러면 아까 유산화 특징 네 번째 중복 매출을 통해서 그 점수가 나한테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했을 때 유산화는 수당을 어떻게 준다고요? 소실적의 20%를 줘요. 좌우 점수 중에 점수가 적은 쪽이 어디죠? 점수가 적은 쪽에 20%된 미국 달러로 500불이 있고요. 500불 우리나라 돈 1150원으로 고정한 사람이 주에 57만 5천 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나 유산화에서 5만 원만 벌려고 하는데 추가 소득 10만 원이라고 벌려고 하는데 이거 왜 주마다 57만 5천이 들어요? 이거 왜 지워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썼던 제품을 쓰고 좋은 점을 주변에게 알려준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일을 하죠? 여러분들 유산화 무엇을 일하죠? 시작해 주셔서 여러분들은 유산화 비즈니스 하시면 됩니다. 밥 먹고도 똥 싸고도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굴 만나도 저녁에 누굴 만나도 유산화에서 저희 가족은요 명절만 되면 전 부치면서 유산해요. 전을 부치면 굉장히 콜레스테롤 지방이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파이버즈가 일단 커피 대신 올라가요. 그리고 저희 고모님은 계속해서 유산화 비전을 한 사람 한 사람 유산해요. 거기서 이제 낚인 사람이 저죠. 어떤 고모야? 네, 어떤 고모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요.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제품을 줍니다. 먹어보고 좋으니까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으면 제품을 들어요. 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시작으로 하면은 가족도 여러분들의 명단이 되지만 저는 명단이 없어요. 가족 명단. 이미 고모가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명단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유산화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냐면 이미 가족도 쓰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인 거죠. 자, 조금 더 많은 수입을 원한다면 말 그대로 통장을 3개를 가지고 시작하시면 돼요. 혹은 가게를 3개로 가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3개의 가게를 시작하신다면 나의 2번과 3번 드리는 2개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직대에 4명의 파트너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돼요. 해서 A와 B와 C와 D 파트너들한테 이런 점수가 뜨면 그 점수가 나의 2번, 3번, 1번 센터의 중복 매출 그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계 통장에서 돈 들어오는 건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아주 쉽죠. 세 개의 대리점당 점수가 적은 쪽을 모두 합치면 됩니다. 자, 1번 대리점의 점수가 적은 쪽은 어디죠? 2번 대리점은요? 1500. 3번 대리점은요? 어떤 좀 바보 같은 분들은 여기는 1500, 1000이니까 소실적이 없으니까 여기는 돈을 못하네요. 이런 분들 계시지만 이 사람은 아주 공평한 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준다는 거는 그래서 혹시 PPT를 만드시려면 이렇게 똑같은 숫자로 하지 마세요. 혹시 하시는 PPT에서 걸림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바로 여기는 수강을 못 봤나요? 일단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내놨습니다. 자, 세계 소실적의 모점을 못 합치니까 5,000포인트예요. 5,000포인트에 20% 하면 아까 알려드렸다시피 주에 115만 원을 받아가는 사업자가 됩니다. 이렇게 유산화는요 극대화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어떠한 분들 혹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조금 접하셨던 분들은 바이너리의 한계를 꼬집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몰라, 유산화 보상 플랜을 다 몰라. 그러면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뭐라고 했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 백승. 보통 많은 젊은 파트너들이나 아니면 좀 초기 파트너들이 자꾸 뭐 애터지는 데나 뭐 에이션나 뭐하나 자꾸 거기 보상 플랜을 누가 한대. 그럼 그걸 비교해달래. 그래서 자꾸 그 보상 플랜을 봐요. 그럼 뭐 하는 줄 알아요? 여기 보상 플랜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유산화 보상 플랜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유산화 보상 플랜을 전체를 다 아신다면 절대로 애터지는 회사의 보상 플랜을 볼 필요가 없어요. 네. 유산화 바이너리의 한계점, 바이너리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플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3개의 대리점으로 가입하고 8주 이내에 4명 이상을 후원하고 그 4명에게 뜬 점수의 총합이 1600점이겠습니다. 찍으세요. 그리고 A, B, C, D 파트전 중에 이 엄청난 제도와 혜택과 보너스 제도를 듣고 D라는 파트너만 A, B, C도 모두 안 했어요. D라는 파트너만 저와 같은 자격을 통해서 PPPS라는 평생 매칭 보너스 자격증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만들어드리도록 할까요? 어느 날 이 A를 죽어라 키워놨어요. 죽어라, 나한테 제품 들어오는 거 이미티가 다 달아주고 서로 윈윈하는 게 좋다고 감자도 같이 깎자고 하면서 어디가 다 갖다 놨어. 근데 안 하겠대. 그래서 나갔어요. 활동을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럼 나는 라인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웬 거예요? D라는 나의 파트너가, 아주 이쁜 우리 효자 같은 파트너가 PPPS를 땄어요. 그럼 나는 D가 받아가는 수당의 15%를 매주 회사로부터 보너스를 받습니다. 굳이 A와 D가 라인이 저하고 맞지 않더라도 나를 통한 어떤 효자적인 나의 파트너를 통한 추가적인 소득, 유산화에서 추가 소득은 바로 PPPS입니다. 추가 비인센터도 물론 추가적인 소득이 될 수 있지만 유산화의 핵심 추가 소득은 바로 PPPS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일하는 점수가 아닌 내 파트너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해서요. 디파트너가 1년 될 때는 100만 원 받아요. 그럼 15만 원 받으면 에게! 그런데 디파트너가 5년째 되는 해에 5천만 원 정도 수입을 받아가는 사람이라면 디파트를 통해서 750만 원이라는 엄청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너리의 한계를 뛰넘는 유산화의 엄청난 보상 기회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적을 아시면 100점 백승하실 수 있는 것. 바로 유산화 보상 플랜이 다 제작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이제 진학교 이제 돌아온 한 해가 사실은 저한테는 좀 안녕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젊은이들 말로 뭐라는 솔까말이에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렇게 안녕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유산화가 참 애증의 관계예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유산화 생각하면 기뻐. 또 유산화 생각하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이걸 하려면 유산화를 해야 해요. 근데 또 가다 보면 또 힘들어. 이런 우라질. 근데 또 뒤돌아서 유산화를 보면 이 로고를 보면 이것도 안 될 수가 없어. 앞서 보셨던 많은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싶고 비즈니스를 타고 싶고 요트를 사고 싶고 내 집을 짓고 싶고 가족들과 여유로운 시간과 또 재정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원해요. 그러나 원한다는 건 뭐냐면 내 걸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나 원한다는 거죠.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지 않은 2017년을 사실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참 애증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끔은 세미나가 나오실 때가 여러분들이 있으시죠? 7시 반에 씻었어. 옷을 입고 화장을 예쁘게 했는데 신발이 안 신어지네. 그럴 때가 물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이곳에 발길질을 하는 것, 또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걸음을 내딛는 건 분명히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유사라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초점을 맞췄던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유산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림돌에 만납니다. 근데 그 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들도 만납니다. 꼭 안 만났으면 하는 걸림돌을 그 파트너한테 가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안 만났으면 하는 걸림돌을 그 파트너는 걷고 그 걸림돌에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요. 길을 걷다가 돌을 보면 약한 사람은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강한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혹시 걸림돌에 여러 번 넘어지셔서 상처를 안으신 분들 계시죠? 물론 그 상처 굉장히 값진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러나 디딤돌로 본다면 상처에 굳이 쿠션을 안 바르셔도 되겠죠. 이 사람 비즈니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즐기고 재밌고 편안하고 당당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셔서 2018년에는 모두 이그제큐티브 안 나오시나요? 본인들이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모두 이그제큐티브 월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